시니어의 공부 새로운 삶의 시작.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흔히 공부하면 학생 시절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외우던 모습을 떠올리지만 60대 이후의 공부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모험과 같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언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은 배움의 기회가 너무나 많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배움은 우리 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에게 꼭 맞는 공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기.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바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시군구 주민센터와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디지털 교육부터 요리 교실서에 붓글씨 교실 같은 취미 강좌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개설된 강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방법, 온라인 강의 적극 활용하기. 요즘은 굳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바로 온라인 강의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사 강의, 미술사 강의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심지어 악기 연주법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검색해서 영상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국내외 대학들이 제공하는 무료 공개 강의인 무크MOOC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KOCW나 K-MOOC 같은 플랫폼에 접속하면 서울대, 연세대 같은 유명 대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호기심을 갖고 하나씩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속도에 맞춰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잠시 멈춰놓고 다시 들을 수 있어 천천히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디지털 교육 강좌를 먼저 듣고 도전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독서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 참여하기. 공부를 꼭 혼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매개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북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나만의 관심 분야를 찾아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동호회,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 분야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식물에 관심이 있다면 식물 키우기 동호회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 달리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이처럼 공부는 반드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 공부 더 깊은 지혜를 위한 길.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공부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60대 이후의 공부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이나 순위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한지, 그리고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다면 미술 학원에 등록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옛날부터 기타를 배워보고 싶었다면 기타 학원에 다녀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잘 모르겠다면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맛보기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공부를 습관으로 만드는 작은 비결. 공부를 시작하는 것만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를 잃거나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몇 가지 작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창한 목표 대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기보다는 오늘은 30분만 해볼까 하는 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붙어 더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듯이 공부도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공부하는 동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외롭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아닌 만남 자체가 즐거운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공부 노트에 오늘 배운 것을 간단히 정리하거나 블로그나 SNS에 배운 내용을 공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면 성취감을 느껴 공부를 계속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언과 격려. 새로운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전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의 공부는 젊은 시절의 공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도 없고 오로지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배움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봉제 일을 해온 분이라면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배워 자신만의 옷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든 시니어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부법,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 우리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문은 과연 나이가 들어서도 잘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의 뇌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은 더욱 깊어집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발달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를 두고 결정성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의 유동성 지능이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면 나이 들어 생기는 결정성 지능은 경험과 지식, 축적을 통해 얻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의 공부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융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더하는 심리적 비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심리적인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심리적 비결을 기억하면 배움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워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배움의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질문은 곧 배움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배우고 누군가는 천천히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겁게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틀릴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일단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넷째, 배움을 놀이처럼 생각하세요. 공부를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즐겁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운다면 친구들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 공부가 주는 뜻밖의 선물. 새로운 공부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선물, 자신감의 회복. 나이가 들면 사회와 단절되면서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음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두 번째 선물, 새로운 인간관계. 공부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깊은 우정을 쌓고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선물, 삶의 활력과 즐거움. 매일이 똑같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 새로운 배움은 삶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곧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활력을 되찾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증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 세상과의 연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젊은 세대와도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대화할 때 스마트폰이나 최신 유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60대 이후의 공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60대 이후의 공부,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방안.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 역시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공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공부법. 1. 신체 활동을 동반하는 공부. 단순히 앉아서 하는 공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공부를 선택해보세요. 예를 들어 댄스 스포츠를 배우거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 건강은 물론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을 관찰하며 배우는 생태학 공부나 텃밭을 가꾸는 농업 공부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공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2.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공부. 미술, 음악, 공예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은 소근육을 사용해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으로 하는 작업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언어 공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외국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고 말하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골고루 자극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나 프랑스어처럼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4.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 교육.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인터넷 쇼핑, 은행 업무, 가족과 영상 통화하기 등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자녀나 손주들과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동기부여.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공부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0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워 그림을 그리는 디지털 아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개인 전시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컴퓨터를 배우면서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고 자신감도 크게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65세의 박정수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노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지금은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동네 축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노래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은퇴 후 인생 제2막 새로운 공부로 시작하세요.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쉼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노년을 넘어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경험은 그대로 간직하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센터부터 방문해 보세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나머지는 배움의 즐거움이 알아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세요.